뭐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의 소식 때문에 좀 보통 크리스마스는 아니었던 그런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제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차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정리해 보는 그런 12 월의 말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전시 상황은 그 생필품이 최고잖아요. 전쟁 중에는 예전에 보면 1 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어 아주 꼭 필요한 뭐 비누 이런 거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 자기 막 귀금속하고 생필품하고 바꾸고 쓰 쌀하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금비녀 팔고 쌀로 대처하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과 남미에서는 비누 치약 샴푸가 너무나 많이 팔려 가지고 그 솔드 아웃 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치약이 품절이 되는 거를 저는 사업 10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어쩌다가 뉴스킨을 했지만 참 지혜롭게 잘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미리 대비를 잘했네.'라는 그런 위안을 가진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7 쪽에, 아니 137쪽 맞나요? 네. 137 쪽에 생각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기라는 그 주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한 2번 읽었는데 이게 내용은 쉬운 건데 우리가 그 실천하기가 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면 연습하는 것까지 막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나눌 때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솔직한 나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어 솔직하다고 좋은 거라고 잘못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나의 솔직함이 상대방의 비수를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말은 솔직하지 않은 게 더 미덕이다라는 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기. 상대방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말하래요.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이 부분은 저도 계속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주제가 공감과 대화입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 연습 및 치료의 권위자인 존 카르멘 박사는 대화를 원수되는 대화, 첫 번째, 두 번째 멀어지는 대화, 세 번째 다가가는 대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38 쪽에 위에 보면 지금 이제 줄 그어야 돼요.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는 관계를 죽이는 대화이고, 다가가는 대화는 관계를 살리는 대화입니다. 공감 대화는 관계를 살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감 대화는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세요. 별표 5개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칙이 하나면 충분해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공감 대화의 원칙이에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가 정말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 생각을 말하잖아요. 근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생각과 판단을 내뱉어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로가 원치 않는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그렇게 일하지 마."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로 바꾸어 말하는 거죠. 상대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은 거부하고 싶은 반면 부탁을 받으면 너그러워져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는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가 다 별표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길에 있는 이제 그 맹인이 "저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써 놨는데 깡통에 동전이 별로 안 들어온 거죠. 근데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어 글을 바꿔서 이렇게 놨는데 깡통에 돈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도대체 뭐라고 썼냐고 그랬더니 어 139 쪽에 위에 거기 별표인데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전 볼 수가 없네요." 라고 써 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 아름다운 날을 나는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못 보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그 감사를 느끼면서 행동의 변화를 줬다는 거죠. 정말 사실 이거 너무 공감하는데요. 그 상대방한테 너무 노골적으로 "저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스타일의 그 말에는 오히려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저도 좀 가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 너무 노골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진짜 마음적으로 이렇게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9 쪽에 계속 강조하는 거죠. 별표 5 개죠. 생각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데 내 생각을 정말 말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멈추기.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반응을 선택하기. 내 소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나와요. 엄마가 뭐 "너 늦게 와서 연락도 안 되니까 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 폰을 잊어버려서 자기도 고생하다 온 거예요. 근데 엄마는 "너 놀다가 늦게 왔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상대방이 어떤 상황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추측해서 그 솔직하게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141 쪽에 밑에 보면은 우리의 여기도 줄 치세요. "우리의 뇌 속에는 행동을 명령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명령을 들었을 때 행동 스위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부탁을 들으면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행동 스위치를 올립니다.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생각을 말하지 말고 소망으로 표현할 때 상대의 행동이 바뀝니다." 진짜 이 부분은 우리가 명심하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말 확 하고 싶은 거를 침을 꼴깍 삼키고 예전에 조기철 사장님이 자기가 급해서 어떤 말이 나오고 싶을 때 화가 났을 때 동전을 들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동전을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한 번 옮기고 나서 얘기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동전을 계속 누스킹하면서 갖고 다녔대요. 지금은 인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진짜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무슨 말을 딱 했을 때 후회됐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한 번 한 텀 딱 느려지면 좀 감정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어 급하신 분들은 정말 이게 필요해요.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 자기 생각이 던져지니까 상대방이 당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142 쪽에 위에 보면은 상대의 감정과 원하는 것을 해석하며 들으세요. 들을 때. 왼쪽 귀는 상대의 감정을 상상하는 필터, 오른쪽 귀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석하는 필터를 장착하세요. 그러니까 그 듣는 게 중요한데 듣는 게 한쪽은 상대의 감정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필터, 또 한쪽은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사실 이 사업에도 되게 직결돼 있죠. 니즈를 파악해야 되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장착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제품이 안 나가든 그 리크루팅이 잘 안 될 때는 그 상대방의 필터로서 내가 대응을 잘 못해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또 뭐 김상무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예를 들어서 나오고요. 143 쪽에 보면 괴테 얘기가 나와요. 거기 줄 치세요. 괴테가 말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 들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에서 듣고 판단합니다. 상대의 말 속에 숨은 뜻을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힘들고 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명령을 하면 행동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다고 했죠. 부탁을 하면 켜진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음 괴테가 자기가 아는 것만 들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 보이고 아는 것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 상대방에게 잘 그 생각하면서 듣거나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삶의 지혜를 주기는 해요. 우리가 그 그림, 미술사, 인문학, 음악 이런 걸 하는 것도 사실은 재밌는 거는 뭐냐면 더 고급이고 더 재미를 주는 것일수록 그냥 배워지지가 않아요. 더 많이 투자해서 배워야지 더 나한테 큰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냥 뭐든지 쪼금 더 공부를 해 가면서 알게 되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즐거움을 준대요, 그냥 아는 것보다. 그래서 가요를 공부해 가면서 듣지는 않잖아요. 근데 가요를 듣고 즐거움을 갖는 것보다 공부를 해 가면서 좀 듣는 게 클래식인데 클래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재미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만화책을 본 거보다는 인문학을 본 게 쪼금 더 큰 즐거움을 주잖아요. 거기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거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남들이 느끼는 그 즐거움을 다 우리는 느끼고 죽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아침마다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144 쪽에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얼마나 공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연습이 엄청 많아요. 엄마와 딸과의 관계. 근데 여기 이 내용에서는 진짜 저는 우리 엄마를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와 딸의 이 대화 내용이 똑같아요. 진짜로 제가 요즘에 같이 사니까 20대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듣는 그 똑같은 잔소리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워낙 멋부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치마 입고 뭐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맨발로 부츠 신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엄마가 똑같아요. 85 세가 돼서도 막 뛰쳐나오면서 "너 그렇게 얇게 입으면 감기 걸리잖아. 그리고 너 그렇게 뭐 하고 다니면 추워서 어떻게 하려고." 뭐 이러면서 쫓아나와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내용도 얇게 입고 가서 이제 딸한테 하는 잔소리인데 정말 너무 똑같아요. 근데 그 잔소리가 사실은 되게 듣기 싫거든요. 근데 어 146 쪽에 보면 엄마의 말 속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다는 걸 딸이 놓쳤군요. 감정을 상상하는 필터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석하는 필터를 작동해 봅시다. 근데 이게 정말 아쉬운 게 그냥 "너가 감기 안 걸렸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차라리 낫고, 그다음에 인제 딸 입장에서도 어 엄마한테 막 쏘아붙이지 말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네, 좀 따뜻하게 입도록 노력할게요." 하고 나가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저는 인제 지금은 그러죠. 근데 저도 20대 때는 좀 그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부부 관계 얘기가 나와요, 149 쪽에. 근데 인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두뇌가 다르다는 게 나오는데, 저는 또 너무 웃겼던 게 제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들어왔나 봐요. 여기서 남자의 생각, 여자의 생각 이렇게 구분해서 있는데 제가 남자의 생각 편인 것 같아 지금. 문제가 있어 지금.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비즈니스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어 그 중간 소음 때문에 부인이 예민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대화의 내용이 이 부인의 내용이 우리 엄마 같고 남편의 대화가 저 같아요. 요즘 우리 엄마와 나의 대화가. 엄마가 너무 이제 아줌마에 대해서 예민하게 얘기해요. 아줌마가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어쩌다 어쩌다 막 불평불만을 얘기하는데, 저는 어 나 대신에 일해 주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고맙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청 예민하게 막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부인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입장에서 '진짜 엄마가 힘들었구나. 아줌마가 나빴네.'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반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남자와 여자의 대화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51 쪽에 밑에 보면 우리는 보통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제 이혼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지만 성격 차이는 이혼과 상관이 없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고 음 공감 차이래요. 공감을 못한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말하라는 게 계속 그 시리즈예요. 152 쪽에 보면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왜 말이 안 통하는 걸까요? 의사소통은 감정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감정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무엇이 섭섭한지, 어떤 말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생겼는지 표현해야 상대가 알고 사과를 하든지 변명을 하든지 할 텐데,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기 일쑤입니다. 좋은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눈빛, 몸짓으로 더 많이 전달되죠. 하지만 상대와 나 사이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는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걸 말로 해야 하라?" 하고 인제 여자들이 얘기하죠. 근데 가까이 온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여기가 인제 좀 별표인데, 특히 여자들은 연인이나 남편이 내 상한 감정을 몰라줄 때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남녀가 싸울 때 여자가 남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지." 이때 남자들은 정말 긴장합니다. 함부로 여자들의 감정을 어림잡았다가 틀리기라도 하면 비난의 숯불을 뒤집어 써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맨 밑에 여기도 줄치세요. 이럴 때 남자들의 뇌는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공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정서적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을 쏟아붓는 말은 관계를 죽이는 말입니다. 여자들은 기억해야 해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감정을 유추하기 힘들어요. 무심해서, 무시해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기 좀 별표가 필요한 부분이죠. 제가 요즘에 느낀
거꾸로 제가 느낀 감정들이에요. 제가 집에서 퇴근해서 들어올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는 이런 날이 있었어요. 엄청 소변이 급했어요. 참고 참으면서 운전하고 집을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오자마자 문 열고 나자마자 화장실로 뛰쳐 들어갔어요, 급하니까.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볼일 보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서는 정신이 없어서 또 저녁 차리러 부엌으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들어오면 항상 엄마 방에 가서 인사를 먼저 드리는데 제가 그날 화장실로 직결했잖아요. 그러고서는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나한테 뭐가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날 아침에 엄마가 짐을 싸 놓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엄마가 상처가 돼 가지고. 저는 엄마가 왜 그랬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 왜 짐 쌌어?" 막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네가 날 무시했잖아." 뭐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제 내가 인사를 안 한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니까 저는 이 책을 읽는데 내가 여자 입장이 아니라 남자 입장의 경우를 요즘에 많이 겪은 거예요. 사실 파트너들하고 사이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시해서 무심해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혹시 혹여라도 이런 거를 저한테 느끼신 분이 요즘 있다면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어 되게 제가 약간 남성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정말 했어요. 154 쪽에 보면 "남자는 왜 여자의 감정을 모를까요?" 이제 부부 문제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부분이 많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호르몬이 다르다. 남성의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감정을 읽는 능력을 방해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자들이 사실 좀 나이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뇌 영역의 차이 때문이래요.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스티븐 로리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다수의 남녀를 모아서 뇌 스캔 장치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다음에 실험에 들어갔대요. 근데 여기에서 그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느낌을 스캔하는 실험을 한 건데 여성보다 남성들이 스캔을 하는데 오래 걸리고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들이 그런 부분이 무디다는 거를 증명했고요. 그리고 인제 그 호르몬도 여성의 혀 밑에다가 남성 호르몬을 집어넣고 그냥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 호르몬을 혀 밑에 살짝 집어넣었던 군하고 실험을 했죠.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근데 그 실험에서 약간 직관력이 발동하는 그 실험에서 남성 호르몬을 혀 밑에다가 놓은 그 군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는 거죠. 155 쪽에 보면 위에 "남성은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여성보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에게 자기 감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다정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된대요. 여기가 좀 별표인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면 "서로의 차이를 알면 공감하고 소통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156 쪽에 보면 남자의 말, 여자의 말에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좀 어 제가 '남자가 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 보세요. 어 본인들이 여자의 대화가 더 맞는지 남자의 대화가 맞는지.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반성하는 시간이 됐고요.
다른 상대방에게 질문을 좀 상냥하게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가졌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56 조까지 했습니다. 네. 어 이 책이 사실 그 대단한 책은 아니지만 어 저에게는 되게 많은 공부가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어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그 약간 훈련을 시키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는 공감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소망을 얘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훨씬 더 관계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